목표 1은 잘 아시죠? 자, 넘어갑니다. 2번 봅니다. 지난 3일 전에 금요일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원이 막 바뀌어버렸죠. 이게 전국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우리도 조정대상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뭐 관심을 안 뒀는데 이게 바뀜을 해서 많이 지금 취득세부터 뭐 보유세, 양도세까지 완전히 별천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 대출부터 이게 줍니다. 대출 금액부터. 그래서 요 조정 대상 지역이 뭐고 투기과열지구는 대출 한도가 얼마고 이제 그거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히 보죠. 창원 어창구 북면에 아파트가 나왔습니다. 그죠? 1억 2,800이다. 그죠? 3차면 괜찮은 거죠? 그죠? 그래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었는데 지금 3차 떨었는데 실제로는 뭐 6개월 전에 2억이기 때문에 요게 실제로 지금 현재 시세는 뭐 2억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현재 시세는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경매에서는 6개월, 8개월, 10개월 전에 감정한 거를 가지고 지금 1차를 해놨는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지금 사는 사람은 상당히 여러분들은 해피한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2, 3년 전에 고점에 산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금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저점에서 사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에 1468 35 도입 대금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리니까 2억이 1억 2,800 됐어요.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자, 2억 이 금액은 언제 기준이죠? 이 금액이. 언제 기준입니까? 2억 금액은. 요때 기준이죠. 금년 2월 달입니다. 2월 달인데 굉장히 지금 그동안에 특히 최근에 한 두세 달 전에 많이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는 지금 이제 파악이 힘드는데 일단 봅니다. 전용이 85다. 그죠? 84.99. 여기 방식에 그렇죠? 34평짜리 그런 거 같은데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죠? 그러면 시세가 얼마입니까? 지금 몇 채인 거죠? 잠깐 한번 없구나. 다시요. 자, 지금 여기 청수는 2층입니다. 2층 조금 낮죠? 2층입니다. 25.7평이고 임차인이 없다. 없다. 그러면은 뭐 문제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낙찰 받으시면 돼요. 임차인 없을 때는. 그래서 여기 빚은 좀 많고, 그죠? 소유자가 빚은 조금 많은 편이고, 그래서 여기에 말수용 등기를 해서 오른쪽에 다 소멸된다. 문제 없죠? 낙찰 받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시세가 문제인데 시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세는? 85.99다 했으니까 시세는 여기 지금 전에 하고 쪽 여기 있네. 시세. 자, 보겠습니다. 최고점일 때는 2억 8천까지 간 겁니다. 그죠? 잘 나갈 때는 2억 8천 이렇게 이제 나간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세 요거 봅니다. 요거 국토부 교통부. 자, 시세를 눌러주니까 여기도 바꿔야 됩니다. 84.99. 지금 누리니까 대강 11월 달에 팔린 것이 주로 이쪽입니다. 그럼 대강 지금 한 2억 정도 보겠습니다. 2억 정도. 한 2억 가까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금액이 지금 이 정도 달리는 것 같다. 아무리 못 달리도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달릴 거예요. 그러면은 1억 2,800원 싼 거죠. 그죠? 쌉니다. 그럼 요거 낙찰 받으면은 창구는 대출 몇 프로 될까 이거? 그동안에 70% 주는데 별 지장이 없었죠. 근데 투기 과열지구가 있고 투기지구가 있어요. 투기지구는 주로 강남 같은데 그야 이거 투기 과열지구 그 다음 칸에 과열지구인데 과열지구가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0%에서 40%로 축소가 된다 보면 됩니다. 30% 축소. 이해가시죠? 그냥 덜렁 믿었다가 안에 낙찰 받으면은 뭐 70%겠지 그죠?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LTV 40%인데 LTV 40% 하는 것은 아마 주로 국민은행 KB 시세를 보거든요. 은행에서. 그럼 2억이라 보면은 또 좀 낮습니다. 그러면 담은 8천만 되니까 그래 보는데 낙찰가 따지는 안 갖고 아파트는 주로 LTV 요거를 국민은행 KB 시세에서 아마 2억쯤 될 거로 보여지고요. 아마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뭐 40% 8천이다. 옛날 같으면은 뭐 여기다가 뭐 1억 4천 냈다 말이죠. 1억 4천.
그냥 6천만 원 작아져 버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방빼기를 안 한다. 전자에서. 그죠? 방빼기 하면은 1700 뺍니다. 지방은 방 한 칸에. 아파트는 주로 1700 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8000 정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마 그 이상 잘 안 해줄 거예요. 은행 가면은.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주택담보대출만 그렇지, 상가나 토지는 문제 없어요. 이해가시죠? 상가, 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고, 주택담보대출만 LTV 비율이 줄인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택 투기 수요를 막자 이겁니다. 제일 큰 전제는. 그죠? 주택 투기를 막아가지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40%다. 의창구가 투기 과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성산구입니다. 성산구는 금요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어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요거는 조정 대상 지역은 50%입니다. 그죠? 아까 10% 많죠? 요거보다 10%만. 그래서 결국 20%는 결국 줄어들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많이 떨어지는데요. 보통 선순위 깡통 세입자가 강제경매 신청권은 아무리 저가 낙찰 받아도 깡통 세입자의 경매 신청권은 낙찰가는 깡통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플러스 경매비용 300만 하면은 1억 3,800만원을 낙찰가로 보면 된다 생각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이 깡통 세입자가 1억 3,500에 있다가 경매를 넣은 겁니다. 자, 그 선순위 깡통 세입자인데 1억 3,500이 경매 넣었다 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싸게 낙찰받아도 결론은 1억 3,500 플러스 300만원, 아파트는 한 300만 정도 치죠. 경매비용이 1억 3,800이다 봅니다. 그러면은 요게 지금 예로 1억 한 6,700가 뛰었어요. 그럼 1등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7천만원 낙찰 받는 게 좋습니까? 1억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1억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뭐 누구는 7,500, 8,500, 9,500 했지만은 나는 1억 정도 들어가도 결론은 마찬가지야. 결론은. 자, 봅니다. 2019에 11039 이해가시죠? 자, 봅니다. 보고 110 350 350. 자, 봅니다. 자, 요 성산구 대방동에 아파트가 있어요. 대방동에 이 아파트가 지금 움직이는데 한번 봅니다. 아파트가 움직이는데 전용이 17평, 그죠? 전용이 17평에 지금 이렇게 4차까지 떨어집니다. 보통 떨어질 때는 아파트 떨어지는 거는 주로 선순위 있다 이 말이죠. 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움직이는데 1억 3,500짜리가 세입자가 있어요. 1억 3,500. 자, 1억 3,500 세입자가 있는데 요 세입자는 전입 확정하고 그 다음에 1억 3,500원을 줬는데, 강씨한테 줬는데 기간이 지나서 전세금 반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증금 반환해 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판결을 받았죠. 판결을 가지고 한 게 경매는 무슨 경매입니까 이거? 강제경매죠. 그래서 1억 3,500 돌아 이렇게 경매 넣었어요. 그러고 유니시티를 이사를 가야 돼. 이사 가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죠. 임차권 등기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차권 등기하면 오른쪽에 있는 전입확정 이 날짜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유지가 돼요. 그럼 이 사람 하면은 주로 주택 임차권 쓰는 거는 공실이다 보면 됩니다. 그럼 뭐 송씨는 또 관리사무소 뭐 해야 됩니까? 내 관리비 안 내겠다. 방 뺐으니까 통지하고 가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이 됐어. 그럼 이 사람이 1억 3,500 경매 넣을 때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가 올라갑니까 지금? 거꾸로 인수금액이 올라가죠. 인수금액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이 되는데, 그럼 여기 1억 3,500짜리가 6,900까지 7,000까지 막 떨어졌으니까 나머지 모자라는 금액이 여기 보면요, 모자라는 금액이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경매비용 띄고 요거 가지고 6,700까지고 임차인이 가져가고 모자란 금액은 인수가 생깁니다. 그죠? 그럼 예로 내가 1억에 낙찰 받았다. 1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이렇게 가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낙찰가에 낙찰 예상가 적용을 해보면은 1억에 하면은 3,200이 되고, 무슨 말이죠? 그 결론은 1억 3,200이 됩니다. 결론은. 그러면 요번에 이게 시세가 얼마쯤 될까 지금 이거?
전용이 59.34 그죠? 59.34 봅니다. 59.34다. 잘 나갈 때는 역천인데 말이죠. 그죠? 역천인데 59.34가 얼마나 나갈지 요거는 최근에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팔린 가격을 지금 얼마 정도 나오죠? 이게 1억 6천까지 올라가죠? 1억 6천이 됐습니다. 1억 6천. 그럼 1억 6천이니까 요번에 1억 3천 내가 300에 사도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꼭 예를 지금 보기에는 1억 6천이 아니고 지금 1억 7천이 됐더라. 8천이 됐더라.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랍니다. 아이고 이게 이 사람 못 봐서 그런데 자꾸 인수는 알겠는데 7,500 들어갈까 일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라면 나는 1억 800을 띄른다. 1억 1000만 들어간다. 해도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낫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작게 쓰면 인수가 더 올라가고 높게 쓰면 인수가 작아지고 그럼 1억 3천까지는 3,500까지 써도 괜찮다는 이해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낙찰을 받아도 된다. 근데 대출은 될까 안 될까 이거? 대출 될까 안 될까? 네? 됩니까? 은행에 들어갑니다. 예? 낙찰 받았어요. 이래가지고 6,900에 낙찰 받으면은 6,000원이 대비죠. 그러면 또 안 해주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것이고 내 같으면 1억 3천을 받아. 어차피 뭐 답은 같으니까. 그러면 요거 200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럼 내가 1억 3천 받아비면 다 받아가니까 대출 좀 해주시오. 그러면 해줄 것 같는데 여로 6천에 받아버리면은 여로 07천에 받아버리면은 이게 인수가 막 생겨버리니까 은행에서 아이고 선순위가 있네요. 못 해주겠습니다. 이리 또 나올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깡통 세입자가 경매 넣은 거는 선수 세입자가 떨어져 본들 인수가 올라가니까 결론은 깡통 세입자 전세 금액 플러스 경매비용 이게 공매도 있는 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갖고 사시면 된다. 이해가시죠? 예로 7천에 받아도 인수금이 6,300이라서 1억 3,800이고 1억에 받아도 인수가 3,800인가 1억 3,800이 되고 그러면은 1억에 받겠다. 그죠? 낙찰 받아도 인수가 3,800만원 되겠네. 그죠? 인수. 결론적으로, 결국 1억 3,800이 된다. 이해가시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아파트가 지금 전화가 저한테 몇 군데 왔는데 보니까 특히 부산도 그렇고요. 깡통 세입자가 넣는 경우 많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막 올라와 버려서 깡통 세입자가 오히려 전세금보다 더 위에 올라와 버렸어요. 원래 빼게 돼 버렸어요. 소유자가 전세를 할 때 가격으로 복귀가 돼 버렸어요. 그런 거 사고 싶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7천 낙찰 받지 말고 어차피 1억 3,800이니까 한 1억 3천 정도가 있어도 여기 세입자 금액 있죠. 전세금을 쓰여도 별 문제가 없다면 있죠. 여기 쓰여도 상관없다. 이해가십니까? 그러겠지. 더 낫다. 대출 받기도 좋겠고 그죠? 모양새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세가 한 1억 한 6, 7천 갈 것 같아. 내가 보니까 6, 7천 갈 것 같고 아까 위에 거는 시세 얼마 같죠? 1차 금액 정도는 달릴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가보면 아마 1차가 넘었을 거예요. 1차가. 그래서 이제 대출이 문제인데 어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40%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전국에서 많이 됐어요. 지난 금요일에 전국에서 많이 됐습니다. 그거는 LTV가 70% 아니고 얼마라고요? 50% 축소가 됐다. 대출금액. 성산구 됐지? 나옵니다. 지금 교재 뒤에 가면 있습니다. 하나 그때 보고 먼저 이 사례를 먼저 넣었다 본 게 지금 몰라서 그냥 봅니다. 자, 4번 봅니다. 4번은 뭐죠? 4번은 성산구 안민동에 대동 청솔 아파트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전용이 85제곱미터 2020에 5422인데 이게 아마 시세가 한
2억 정도 가는가 봐, 지금. 한 2억 하고. 그럴 때, 이제 문제는 조정 대상지 내버리면은 취득세가 됩니까? 취득세,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리 창원은 요래 갔죠? 조정 대상지 아니니까. 요래 갔는데, 조정 대상지구로 업이 되면서, 지금 합차 자문은 8%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조정 대상지가 아니면은 1에서 3%, 그죠? 1.1, 1.3 했는데, 합차하면은 지금 8% 갑니다. 8%.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두 주택씩 살 때는 요걸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요거를 고민해야 된다. 개정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봅니다. 성산구의 안미동 20에 5422. 자, 안민동에 이 아파트가 지금 경매에 옵니다. 그죠? 전용이 좋습니다. 방 3개고, 전용이 25평. 누가 미납이 됐어요. 한번 10월 달에 이 사람은 왜 미납했을까? 시세를 간다 이 말이죠. 그죠? 사도 좋다고 산 겁니다. 1차를 뛰는부터 했는데 2차하고도 갭이 너무 많이 생겼죠. 그러면 사람이 기분이 좋다 나쁘다? 기분이 나빠요. 그죠? 괜히 그 3천만원, 3천원 더 써가지고 시세를 반영을 좀 해서 썼는데 너무 차이 많이 나. 그러면은 에이 뭐 포기하자. 포기하고 다음에 들어갈 때는 요거 이제 남편이다 그러면은 요거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가야 됩니까? 마누라하고 부인이 부인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들어간다. 배우자 명의로. 내가 마누라 하면 또 이제 방송 듣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한다고. 마누라 갖고 제가 아내 그든지 명칭 잘해야 돼요. 마누라 하면 싫어합니다. 내 아내가 그죠? 안 그러면 집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내 마누라가 사람은 조금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편이 했으면은 이제 여기는 배우자가 그죠? 남편의 배우자가 들어가면 막 문제는 없다. 남편이 두 분 들어가면 안 되죠? 1,400 포기하고 더 싸게 먹겠다. 그건 안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에 시세가 또 뛰어나니까, 이제 그때, 자,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잔금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넣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넣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12% 물고, 내겠습니다. 그럼 받아줍니다. 법원에서. 원래는 마이너스 3일 전에 해야 되는데, 실무는요, 마이너스 1일 전이라도 1월 4일에 가서도 내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은 요 한 달 더 잡히고 자기들이 막 받아주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미납했다 보고, 끝났다 보고 한번 봅니다. 그럼 여기에 임차인이 둘이가 있어요. 임차인이 조금 복잡한데 한번 봅니다. 임차인이 요 보니까, 법인이 있고요.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고, 둘이가 있어요. 그래서 법인은 배당 요구를 했다 안 했다? 여기 보니까 배당을 해버렸죠. 그러면 법인은 이게 말소 되겠단 말이죠. 전세권 1억 9천 옛날 전세 나간 겁니다. 전세 들어간 거예요. 법인에서 전세 들어갔다가 이제 1억 9천인데 요거를 가지고 전세권자 요거 전세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무슨 개념입니까? 임의개미죠. 아까 세입자가 판결을 받아 하는 건 강제임의고 전세권 가지고 하는 건 임의개미를 받았습니다. 그럼 요거는 예로 1억에 팔렸다 하면 9천만 원 인수가 있다 없다? 요런 경우는 없죠. 직원이 전입을 안 했으니까. 그때 같이 전입을 하나 했으면은 인수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전입을 안 해버렸어요. 그럼 아마 전세권 설정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낙찰받아 비면은 여러분이 인수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봅니다. 그죠? 안 한다. 근데 이상한 사람이 지금 2천만 원 달락했어요. 2천만 원 달락했는데 이제 방이 비가 있고 세입자가 직원이 들어왔는데 저는 뭐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구독선에서는요 요번에 이제 1억 4,100에 팔렸는데 아까 한번 뛴 사람이 있었죠. 요 10% 들어옵니다. 요거는 경매 빼고 그래서 1억 5,300인데 요거를 소액 임차인으로 보고 1,700 정도 배당을 해버렸습니다. 해버렸어요. 요거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이게 전세권을 설치해 놨는데 진짜 1,700을 2천만원 줬는지 거기 조금 이제 아마 보면서 따질 것 같아요. 정말로 준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일단은 요대로 보겠습니다. 1,700 배당된다 보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이제 일부를 가져갑니다. 100%못 받아가요. 못 받아가는데, 요게 그럼 못 받아가는데 인수가 생기는 거 아니죠, 지금? 엄따이 났죠? 뭐 엄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낙찰받아도 여러분들이 큰 문제점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시세가 중요하죠? 그럼 1억 4,100인데, 얼마쯤 되느냐? 그럼 요거를 외웁니다. 85를 외워가지고, 이게 버릇 봅니다. 85. 85를 이제 외워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 85제곱미터인데 11월 달 같은 경우에 1억 9,800 그죠? 너무 저증을 넣고 요 정도 보면은 지금 한 2억까지 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한 2억 간다 이렇게 보면은 요번에 최저 금액이 1억 4,100이니까 싸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2억 간다 보고 이 사람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2등이 1억 7,600이면은 달랑 넣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2등이 1억 4,300이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게 아마 10% 뛰고 다음에 한 번 더 도전할까 하고 막 그래 갔는데 느낌상 아마 요번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는 조회 동향을 누리니까 8명. 그렇게 많이는 안 본다 그죠? 많이는 안 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적당하게 한번 넣어보면 되겠다. 자, 그리고 살 수 있겠죠? 그럼 뭐 대출 얼마 될까? 대출. 대출. 몇 프로입니까? LTV 한번 따집시다. LTV. 응? 몇 프로요? 50%. 50%. 50%. LTV 50%. 전에는 70%죠, 차원이. 뭐, 차원에 뭐, 창구든 성상구든 70%였는데, 지금은 이제 막 조정적 투기 가지고 막 바뀌면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옛날 생각하고 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봅니다. 창구 북면의 주택인데, 이것도 낙찰받으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라서 50%다 본다. 투기 가지고 40%가. 잠깐만. 미안합니다. 북면도 투기가 아니라. 창은, 창구는 지금, 뒤에 보면 표가 나오는데, 창구는 그 대산면만 빼고, 전부 다, 동업부터 전부 다 보이죠? 이게, 창구는 대산면만 제외하고 전부 다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그죠? 조정 대상 지역은 111개. 지금 전국에 많아요.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창원 성산구에, 그죠? 12월 18일에 됐고요. 이제 창구는 투기가 지구인데 주 20이 해당하는 거는요. 쭉 밑에 보면 됩니다. 주 20이. 대산면은 제외한다. 이 말이죠. 창구 대산면은 빼겠다는 합니다. 그래서 대산면은 빼더라도 북면은 괜히 그 쓸데없이 창구 이어서 신을 또 하고 여기 용어도 여기서 막 띄어비는 바람에 괜히 끌리가지고 지금 돈도 별로 안 되는데 그게 막 크게 투기 과열지로 들어가가지고 대출 금액만 줄어지고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또 양도세 팔 때도 시끄럽고 막 그래요. 투기 과열지구나 요 두 개는. 자, 또 다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금요일 밤에 급하게 바뀌어가지고 저도 급하게 또 막 자료를 찾았습니다. 봅니다. 자, 이거 사면 돈 될까 안 될까 봅니다. 우리는 뭐 투기든 조정이든 돈만 벌면 되죠. 그죠? 뭐 다른 거 크게 거 없죠. 돈을 버는데 이제 조정 대상지에 들어가 버리면은 어때 이제 사면은 또 팔 때 또 이게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붙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또 뭐 전입을 해야 되고 뭐 까다로운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로 보기로 하고요. 일단 봅니다. 20에 101856. 응? 1018. 자,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주택이 나왔어요. 주택이. 그래서 창원 북면에 마산리에 주택이 1억 6,400인데, 그죠? 대지가 125평이고 건물이 작네요. 건물이 조금 작습니다. 이게 이제 1억 500인데 하나 더요. 1억 500. 이렇게. 요런 이제 주택이 나왔다. 그죠? 땅은 큽니다. 땅은 넓고 좋아요. 좋은데 땅 모양은 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고 두루루 생겼고 건물은 이렇게 있고 그죠? 이렇게. 일이 하나 친한 거는 1층이 맞아요. 일이 해난 거는 몇 층입니까? 2층입니다. 1층인데 이렇게 해서
요 땅도 있네요. 두 개 땅 두 필지를 가 있고, 이렇게 이제 다니고 있다. 이런 거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여 보니까, 이 밭전이 있네. 밭전. 그죠? 전이 7평 있고, 대지가 있고, 쭉 나옵니다. 나오고, 여기 보면은 이제, 쭉 뭐, 감류가 있고 쭉 있는데, 밭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농정가로 되어는 없네요. 아, 뭐, 복잡하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자, 하여튼, 이런 주택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는, 창구 북미라도 주택이죠. 그러면은 LTV가 몇 프로라고요? 40%. 그 기억하세요? 40%. 그래서 금액이 대출 금액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아니, 이제 낙찰가, 은행만 틀립니다. 은행에서 낙찰가에서 뭐 80% 있잖아. 이런 은행 있고, 보통은 감정을 하겠죠. 신규 감정을 해서, 거기에서 예로 1억이 나왔다 하면 40%면 4천만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방 빼기 하면은 한 칸 빼면 1700 빼니까 2300만 해주라. 그런 이야기죠. 그럼 2억이면은 2억에 40%면 8천인데 1700을 빼니까 6300 해주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로 감정이죠. 감정. 주택은 감정입니다. 주로. 이제 감정 안 하는 것이 KB,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KB, 아파트 시세표 있죠? 인터넷에 나오는 거. 막 거기에서 평균 가격, 중간에 있는 평균 가격 곱하기 뭐 50%, 40%, 70%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주택, 상가 이것들은 LTV 국민은행 아파트 아니기 때문에 신규 감정을 합니다. 보통 거 보면은 감정해서 거기에서 뭐 주판을 두드립니다. 자기들 계산으로. 자, 그 다음 봅니다. 진해구 이동에, 그죠? 뭐 주택이 6억짜리가 한 5억 가까이 나왔어요. 주택연금으로 적합한 다가구 주택인데 경남 창원시 진해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은 LTV가 70%다. 그죠? 70%인데 소유자한테 아마 익년까지는 배당이 어려울 것 같고요. 월세가 400이 넘으면은 아주 좋은 거죠. 그죠? 5억이나 쳐봐서 4억 놓는다 그러면 아주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에 10633. 자, 물건이 괜찮은 것 같아요. 느낌에. 한번 봅니다. 자, 진해구. 진해구는 이 조정 대상지가 아닙니다. 조정 대상지가 아니고, 토지가 조금 작네요. 58평에 111평. 그죠? 6억인데 한 4억 8천 정도 떨어졌습니다. 예. 자, 지금 요거다, 그죠? 요거네. 집은 아주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위치도 이동, 그죠? 이동. 진해구 이동. 이동에 남향으로, 그죠? 남향으로 된 이런 집입니다. 그죠? 남향이 뭐 좋죠, 그죠? 남향이니까 뭐 좋습니다. 자, 이동의 집인데 6억짜리가 지금 떨어집니다.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인데 몇 층인가 지금? 4층, 그죠? 4층이다 해놨다. 그래서 4층의 다가구 주택이 이렇게 쭉 사용 승인을 2013년도, 그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임차인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많아가지고 일단은 구조가 좋습니다. 1억 3억 2천백에 월세가 95만원. 그럼 결혼자 얼마입니까? 월세만 다 합해면. 한산보증금 얼마죠? 한산보증금. 이게 9,500이죠? 그러면은 3억 2천, 요 1억 보고 한 4억 2천 되죠? 4억 2천. 그러면은 월세를 뭐 420만원까지 풀로 놓다 보면은, 거리 계산해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 임차인도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 지금 그 임차인이요. 1억 5천짜리가 있어요. 1억 5천짜리가. 1억 5천이 있는데, 그죠? 이게 이제 1억 5천짜리가 지금 3층을 쓰시는 분이시죠. 그럼 요거는 보니까, 1억 5천은 요 보니까요. 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양도했다. 해운탕을 보니까 아마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게 이제 보증을 받아서 전세 도입이 나온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경매를 연 거는 건조당이 얼마 안 됩니다. 2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제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아까 1억 5천 달라 했죠. 그거를 경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넣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쭉 막 보시는데, 제가 볼 때 예상배당표를 보니까 대부분 다 받아난 것 같아요. 예, 쭉 결론적으로 보니까 요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택도시보전공사 받는다 말이죠. 받고, 9천도 받고, 요거도 거의 받아가고, 한 사람만 거의 좀 받는 걸로 보이고, 잔잔한 이거는 월세 같은 거만 공짜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만 조금, 뭐 받는 게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받아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다. 문제는 없고, 요거를 이제 낙찰을 받아서 월세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요거 전체 다 월세로 돌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한 350 정도는 뭐 월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5개 낙찰 받아서, 5개 낙찰 받아서, 주택연금으로 받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5개 주택연금 받고, 그죠? 그러면 한 60, 50만 돼도 5억 끝으면 한 150만 나오거든요. 150 받고, 아리우려 뭐 아까 1억 5천짜리 건 내가 살고 3천이나 나머지는 하면은 한 2억 5천 정도 되게 한 달에 한 250 정도는 월세가 나오겠느냐 보여지면은 한 달에 뭐한 주택연금 150, 월세 250, 그러면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 받으면은 뭐 괜찮죠. 그죠? 아파트 예로 5억짜리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요거를 낙찰을 잘 받아서 움직이는 것도 좋다 이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너무 아파트 나이 들고 너무 아파트 고집할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아파트 살면 월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럼 이거 살면 월세 나오잖아요. 그죠? 3층 내가 살고 1, 2, 4층은 임대 나가지고 월세 한 250 받고 주택금도 받고 뭐 그러면 더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상가인데 그린 상가. 자, 진해구 마천동에 그린 상가가 좋은 게 나왔어요. 예로 나왔는데 낙찰 받으면은 조정 대상 진해구는 아니죠. 아니고 또 예로 조정 대상직이라도 지금 주택담보대출만 LTV 이야기 나오지 상가나 토지는 필요 없다겠죠. 그거는 은행에서 보통 대출하는 식으로 합니다. 평균적으로 보통 보면 상가는 뭐 60에서 한 70% 정도 대출 나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호는 소유자가 사용, 103호는 1000에 70만인데 1000에 70만이 한 군데 두 군데인지 이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 140이 해야 되는지 지금 두 군데서 쓴다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2억 5천 원차 받고 절반은 내가 쓰고 또 102호는 내가 쓰고 103호가 전세가 140 온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보겠습니다. 19에 12516. 자, 진해구 마천동에 51% 떨어진 상가가 발견됐죠. 그린 상가 하다 보니까 물건번호 1번입니다. 그래서 전용이 27평인데 이게 1층입니다. 1층. 1층에 쭉 사차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1층에 어떻습니까? 모양이 좋죠? 예로 요것을 다 쓰고 있다 그러면은 뭐 괜찮은 거죠? 그죠? 한 군데는 소유자고 한 군데는 임차인이고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렇게 102호, 103호 이 두 개입니다. 그죠? 102호, 103호가 나왔는데 이게 상가가 지금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소유자가 있습니다. 있고 이제 대출을 좀 받았죠. 받고 가압류가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경매 넣어주고 막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임차인을 보니까 100이요? 잘못 봤나? 요거는 1층 중에 부동산 사무소에 놨더죠. 27평. 그러면 어떻게 된 거지? 지금 102호만 나왔죠? 102호구나. 그럼 102호인데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죠? 소유자가 쓰니까 이게 좀 측정이 어렵네. 자, 100, 이거 한번 옆에 게 뭐, 낙찰되어 있네.
11월 20일에 낙찰이 됐는데 요거도 그렇네. 103호, 이건 103호죠. 103호도 같은 사람 건데 103호는 70만원, 한 개는 1000에 70만이고, 그러면은 요거는 왼쪽 요거 같다 내 느낌에. 뭐 그건 조사해 봐야 되겠다. 내가 보니까 좀 어렵네. 자, 일단은 진해구에 상가 낙찰 받는 거는 이거는 LTV 상관없죠. 그죠? 보통 우리가 보는 상가는 보통 낙찰 금액에 이렇게 떨어지면요, 낙찰 금액에 한 많이 받으면 한 80% 받을 수 있어요. 작게 받으면 한 70%, 7, 80% 정도 되는데, 상가의 소유보증금은 얼마 뺍니까? 상가의 소유보증금은 아까 우리 아파트는 얼마 뺐죠? 방 한 칸에. 지방은 1700이고 서울은 다 다릅니다. 우리 상가는 지방에 1000만입니다. 1000만. 상가는 빼는 게 좀 작아요. 주로 한 건만 빼게 안 빼니까. 여러 평수가 100평이라도 한 개밖에 안 뺍니다. 1000만 원밖에 안 빠지니까 소유보증은 좀 괜찮은데, 주택 다가구 같은 거는 소유보증 많이 빼죠. 1700에 방이 10개 다 하면 얼마 빠집니까? 소유보증금만 1억 7천 빼버려요. 그래서 대출 금액이 거의 반으로 막 줄어갑니다. 자, 그래 보면 되고요. 요거는 조금 데이터가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103호는 경매가 아니고 요거는 빼주세요. 요거는 낙찰돼 버린 거고, 낙찰됐고 102호가 지금 소유자가 사용 중이다 봅니다. 그죠? 월점 월증은 여러분들이 뒤에 거는 지워버리세요. 쭉 지워버리세요. 요거는 103호니까 이건 잘못 넣네. 이건 꼽히셔버렸어요. 103호입니다. 낙찰된 거. 자, 그 다음 봅니다. 8번 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상가, 창원시 어창구 북면은 아까 전에 뭡니까? 투기 가열지구로 됐죠? 됐는데 요거에 상가 낙찰 받으면은, 이렇게 받으면은 LTV 50% 상가 있다 없다? 아니, 북면은 어창구 북면은 조정 대상이 뭐죠? 또 틀렸네요. 투기 가열지구. 자, 좀 바꿔놓으세요. 투기 가열지구의 상가 토지 낙찰 받아도 LTV 40%와 상관이 없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창구 북면 감계리.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20에 381로. 일단 자기 그 사는 지역에 상가, 그린 상가를 한 번씩 보세요. 보시면은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상가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용이 22개고 2평이고 3억 8,700인데, 그죠? 보증금은 3천에 월세가 50만인데 뭐 이런 것 같다 내 느낌에. 좀 약하죠? 하시네요. 이게 주차 타워 있죠? 주차 빌딩. 우리 상남동에도 1층에 레알 주차인가? 그 있죠? 1층에 상가고 2, 3층이 주차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보통 허가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은 주차를 쓰고, 원래는 주차장 부지예요. 주차장 부지인데 거기다 특혜를 줍니다. 한 30% 정도는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보통 1층에 상가가 들어오는 거 많아요. 레알 주차장 보면 그렇죠. 1층에 상가고 2, 3층에 주차가 되고, 그거는 주차장 부지로 싸게 분양한 겁니다. 옛날에 일반 사업용 분양이 아니고, 원래 그 지구단위 계획에서 분양할 때, 주차장으로 분양할 때는 주차장은 그럼 꼭 주차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안 사니까 1층 정도, 한 30% 정도는 뭐 상가를 쓰라. 쓰고 한 70% 정도는 주차를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 30%인데 이제 주로 1층은 이렇게 상가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의 정수산 그런 것이 이제 주차 타워에서 1층에 이제 상가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건데, 이제 임차가 이렇게 좀 별로인 것은 조금 그래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차인 없다 하면은 일단은 낙찰받지 마세요. 상가는. 근데 이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는데 쫙 따져보고 배당 요구한 것만 찾으면 됩니다. 전국에 그런 게 많아요. 배당 요구했는데 2차지만은 1차 가격을 받을 만한 거, 그런 것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렇죠? 배당 요구한 거 찾습니다. 요거는 주차 타고다. 자, 그 정도 넘어갑니다. 요거는. 자, 그 다음 현동 봅니다. 현동. 현동에 이 10억짜리 상가가 지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다. 그죠?
우리 창원시 지금 성산구만 조정대상지역이죠. 조정대상지역 하포구입니다. 마산 하포구. 구가 5개 있는데 창원에 성산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들어갔고 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갔다. 더 높은 급으로 갔어요. 자, 조정 아니다. 상가 분양 받는 경우 매우 투자에 조심이 되겠다. 자, 20에 526호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본 것이 아마 요거 같네. 요거 맞죠? 아니다. 지금 요거죠, 요거. 자, 봅니다. 이 상가가 나오는데요. 전용이 1층입니다. 42평인데 일괄로 하겠다 해갖고 지금 10억에서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지는데 이 상가가 자, 현동 횟집에 나왔네. 현동 횟집. 그죠? 현동 횟집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112호 외에 한 개 해놨는데 아마 두 칸인가 보다죠. 116하고 두 개가 그런 것 같아요. 두 개, 빨간 거 두 개. 113. 자, 일단 좀 봅니다. 110이 또 뭐고 110에 또 5천에 165만원 해가지고 2억 1,500 한산 보증금인데 그 다음에 이제 2,500에 또 경매 등기 사업 등한 거는 2,500에 90으로 바꿔놨네요. 금액을 원래는 요건데 요렇게 해서 줄였다. 이 전략상 줄인 건지 진짜 줄인 건지 아마 이렇게 모르겠어요. 현재 이렇게 주고 있는 거 모르겠습니다. 2,500에 90만. 자, 그런데 그동안에 상가를 이제 우리 신한은행 지점장 출신 여자 지점장인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상가를 사고 싶대. 퇴직금으로 가지고. 그래서 예로 인됩니다. 현동, 북면 이런 데 상가를 1층 상가를 사서 노후를 준비를 월세를 받아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가를 가보면 이랍니다. 1층 상가가 전용이 한 10대평 되면은 보통 7, 8억 합니다. 보통 8억 해요. 보통 상가가 한 4천만원, 5천만원 해가지고 막 8억을 해비는데 8억을 하면은 여러분이 퇴직금을 4억 넣어야 됩니다. 4억 넣고 대출을 4억 받아야 돼요. 그러면 8억이 됩니다. 잔금을 치라요. 그럼 치렀다. 치르면은 제가 볼 때는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20 받습니다. 신문에 놓은 기사 그대로요. 받는데 그러면 120 받으면은 대출 4억 받으면요 1억에 연 4%는 상가에 그러면 한 30만 됩니다. 1억에 연 4%월 30만 돼요. 그러면 4억 받으면은 한 달이 120면 월세 받아하고 대주자 주면은 딱 맞아요. 4억짜리 대주자 주면 딱 맞아요. 그러다 1년에 있으면은 해지 통보입니다. 계약 해지하자. 통보해. 장사 안 된다고. 그럼 공실이 3년 4년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찾아와요. 아이고 내 퇴직금 4억 넣은 거는 물세하고 날리고 그냥 대출금만 4억 안고 가져가서 있으면 넘가주겠다 이런 겁니다. 전에 김해도 그런 게 많았어요. 김해도 삼계동에 상가를 제가 신한을 지임할 때 대출이 그때 낙찰가율이 보통 33%입니다. 33%. 예로 10억짜리 낙찰이 3억 3천, 3억 5천 밖에 안 됐어요. 그때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상가 분양 받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정매 사는 거 있잖아요. 10억짜리 3억 산다. 3억 산다. 그 정도는 또 괜찮은데 그냥 8억에 주고 사가지고 대출 4억 안고 지돈 퇴직금 4억 넣고 해본들 결국 꽝 됩니다. 굉장히 모양이 안 좋아요. 그 상가 1층 상가 사는 거 특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도 그렇죠. 횟집이다 해놨는데 5천에 165만원인데 경매가 들어가고 얼마입니까? 2,500에 90만원이다. 또 줄대 말이 장사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낙찰 받을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일단 분양 받는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분양 받는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요. 분양 받아갖고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현동에 이게 상가가 한두 개도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상가가 경남 새 아파트 지은 데거든요. 마산 하포구 현동의 그린 상가 보겠습니다. 그린 상가 검색해 보니까 자 방금 요거죠. 요거 거의 한 소유자 겁니다.
116호, 119호, 120호 다 1층 아닙니까 지금? 그죠? 1층. 이렇게 허무하게 떨어지고 막 떨어진다. 51호 막 떨어지죠. 그럼 뭐 최근 낙찰가율은 한번 볼까요? 최근 낙찰가율은 동일 인근 볼까? 인근의 낙찰가율은 얼마입니까? 현동에 37%, 52%, 30% 이렇습니다. 그럼 요리 사면 그나마 나아요. 알겠어요? 괜찮은데 분양은 위에 건 다 분양금이거든요. 분양 받는 사람들은 혼이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상가 분양은 여러분들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수강생도 막 갑니다. 저기 창원 중앙역이고 상가 분양 받는다고. 내가 참아라 그러거든요. 참나무가 참아라 해도 막 갑니다. 그래 가서 막 가봐라. 가서 계약해라. 계약하면 나중에 1년, 2년 지나면 야, 눈물이 쭉 떨어집니다. 특히 수익형 호텔 그런 거 있죠. 얘기 많이 들어봤죠. 수익형 호텔도 눈물 흘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양 받는 거는 오히려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경매에서 이렇게 임차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는 거는 오히려 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동안에. 일단은. 자, 그 다음 봅니다.